진료실에서 비슷한 나이의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생활도 비슷하고 체형도 비슷하고 특별히 아파 보이지도 않는데 검사 결과는 전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60을 훌쩍 넘겼어도 혈관이 아직 비교적 부드럽고 혈액의 흐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분은 아직 큰 병력이 없고 평소에도 나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도 혈관벽이 이미 많이 굳어 있고 혈류가 느려져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이건 나이 때문 아닌가요? 이 나이가 되면 다 그런 거죠. 하지만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혈관의 나이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혈관은 우리가 어떤 하루를 살았는지, 그리고 그 하루를 얼마나 오래 반복해 왔는지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같은 나이라도 하루의 리듬이 달랐고, 생활 습관이 달랐고, 몸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다면 혈관의 상태 역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혈관이 늙어가고 있어도 우리 몸이 뚜렷한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육처럼 쑤시거나 아프지 않고 관절처럼 움직일 때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은 괜찮다, 지금 당장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 채 같은 생활을 계속 반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급하게 준비하고 의자에 오래 앉아 하루를 보내고 목이 마르지 않다는 이유로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저녁에는 피곤한 상태로 화면을 보다 잠드는 하루.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하루가 사실은 혈관의 나이를 조금씩 아주 조용히 앞당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한 채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검사 결과를 통해 혹은 예상하지 못한 증상을 통해 비로소 혈관의 상태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무서운 병 이야기보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평범한 행동들이 혈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의사의 시선에서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증상이 없을 때, 아직 약이 필요 없을 때, 지금 이 순간이 혈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큰 병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 오늘 하루쯤은 좀 편하게 보내도 괜찮겠지. 하지만 혈관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의 건강은 하루의 선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혈관은 하루하루가 쌓여 만들어진 반복의 결과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루 이틀의 무리는 몸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생활이 몇 달, 몇 년 계속 반복되면 혈관은 그 환경에 맞게 조용히 변해갑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지도 않고 술을 과하게 마시지도 않는데 혈관 상태가 빠르게 나빠진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루가 늘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서둘러 준비하고 의자에 앉아 오랜 시간을 보내고 몸을 크게 움직이지 않은 채 하루를 마칩니다. 이렇게 아무 일 없어 보이는 하루가 혈관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혈관은 움직임이 줄어들면 점점 굳어지고 긴장이 반복되면 수축된 상태에 익숙해집니다. 이 변화는 아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혈관이 이미 변하고 있어도 아무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당장 생활에 문제가 없으니 같은 하루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혈관은 그 반복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하루의 선택이 작아 보일수록, 그 선택이 매일 반복될수록 혈관의 나이는 조금씩 앞당겨집니다.
이제부터는 그 반복 속에 숨어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행동들이 혈관에 어떤 부담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 영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관을 늙게 만드는 가장 흔한 행동 중 하나는 의외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가만히 있는 듯한 가만히 있는 게 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을 쓰지 않으니 피곤하지도 않고 문제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혈관의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있는 시간은 결코 편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다리 쪽 혈액은 근육의 움직임이 있어야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이 근육 펌프가 거의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액은 아래쪽에 머무르게 되고 혈관 안에서는 정체가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하루 이틀이면 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이 정체가 혈관의 기본 상태처럼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진료실에서 운동도 하는데 왜 혈관이 안 좋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 중 상당수가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에 30분 걷는 것보다 나머지 시간에 얼마나 오래 움직이지 않고 있는지가 혈관에는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앉는 습관은 혈관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소화를 위해 혈액이 필요한 순간에 흐름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몇 년 동안 반복되면 혈관벽은 점점 탄력을 잃고 확장과 수축의 폭도 서서히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한 채 같은 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혈관은 그 조용한 반복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가만히 있는 시간과 함께 나타나는 또 다른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혈관을 늙게 만든다면 그 가만히 있는 시간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급한 생활 리듬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를 이렇게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서둘러 움직이고 식사는 대충 끝내고 무언가를 계속 처리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한 생활 리듬 속에서는 몸이 항상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혈관은 자연스럽게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지 못합니다. 혈관이 늘 조여진 상태로 유지되면 그 상태가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진 상태는 혈관의 기본값이 됩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선생님,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몸이 쉽게 피곤할까요? 이럴 때 검사 결과보다 생활 리듬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하루 종일 몸을 조이는 리듬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으면서도 머리는 계속 바쁘게 움직이는 생활은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신경은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혈관은 쉬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무겁고 이유 없이 숨이 찬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혈관이 하루 종일 긴장해 있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긴장된 하루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주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주 놓치는 습관이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목이 잘 안 말라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의사로서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은
자연스럽게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목이 마르지 않다고 해서 몸에 수분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혈액의 상태입니다. 수분이 부족할수록 혈액은 조금씩 끈적해지고 혈관 안에서 마찰이 늘어납니다. 이 변화는 하루 이틀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혈관은 계속해서 불리한 환경에 노출됩니다. 혈관벽은 점점 피로해지고 혈류는 서서히 느려집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생활과 물이 부족한 상태가 겹치면 혈관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움직임은 적은데 혈액은 끈적해지니 혈관 입장에서는 이중 부담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차나 커피는 자주 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많은 음료는 오히려 몸에서 수분을 더 빨리 배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생각한다면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갈증이 나서가 아니라 혈관을 위해 마시는 물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루의 후반부, 특히 밤의 생활이 혈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부담은 밤에 풀려야 합니다. 낮 동안 계속 긴장했던 혈관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회복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분들은 밤을 회복의 시간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밝은 화면을 보고 자극적인 정보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신경은 여전히 깨어 있고 혈관도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밤이 하루 이틀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이 매일 반복되면 혈관은 회복할 기회를 점점 잃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밤새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몸이 무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수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면의 질입니다. 얼마나 오래 잤느냐보다 혈관이 얼마나 편안한 상태로 쉴 수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까지 밝은 화면을 보는 습관은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몸은 쉬어야 할 시간인데 계속 각성 신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밤이 계속되면 혈관은 하루의 긴장을 풀지 못한 채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비슷한 하루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추가로 겪게 되는 또 하나의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스트레스를 참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아무 말 없이 넘기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버텨냅니다. 문제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보다 그 스트레스를 몸 안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신호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것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가 잠깐이 아니라 하루 종일 매일 반복된다면 혈관은 계속 조여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분해 보여도 몸 안에서는 혈관이 쉴 틈 없이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특별히 성격이 급하지도 않고 조용한 편인데도 혈관 상태가 빠르게 나빠진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스트레스를 겉으로 풀기보다는 속으로 계속 쌓아두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혈관은 이런 긴장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지만 이 상태가 몇 년 동안 반복되면 혈관의 탄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주느냐입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몸을 조금 움직이고
하루를 마칠 때 긴장을 내려놓는 시간. 이런 작은 행동들이 혈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상쇄하려고 선택하는 행동, 하지만 반대로 혈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운동을 좀 더 하면 되겠지. 물론 운동은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운동이 모든 잘못된 생활을 한 번에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고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저녁이나 주말에만 갑자기 몸을 쓰는 생활. 이 패턴은 생각보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이 이미 굳어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혈관은 확장보다는 오히려 수축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면 오히려 더 피곤해요. 이럴 때 운동의 종류나 강도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루 전체의 흐름입니다. 혈관은 짧은 운동 시간보다 하루 동안 얼마나 자주 움직이고 쉬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즉, 운동으로 모든 것을 만회하려 하기보다 생활 속에서 혈관이 자주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잠깐 일어나 걷고, 몸을 풀어주고, 긴장을 내려놓는 이 작은 반복이 혈관에게는 운동만큼이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직 약을 먹지 않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직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은 거 아닐까요? 이 생각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큰 병이 없다는 의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 시기가 혈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약이 필요 없다는 것은 혈관이 아직 스스로 버티고 있다는 뜻이지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검사 결과를 보면 약을 드시지 않는데도 혈관벽이 이미 많이 굳어 있거나 혈류가 느려지기 시작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생활 습관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지내온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약도 안 먹는데 뭐가 문제겠어? 이 생각 속에서 같은 하루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지만 혈관은 약이 없다고 해서 쉬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약이 없을 때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조금 피곤해도 조금 숨이 차도 나이 탓이겠지 라며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가 혈관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생활을 조금만 바꿔도 혈관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약보다 먼저 습관이 바뀌면 혈관의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행동들이 어떻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동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시간, 급한 생활 리듬,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 밤에 회복하지 못하는 생활, 스트레스를 속으로 쌓아두는 태도. 이 행동들은 각각 따로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혈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 행동들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하루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아침부터 서둘러 움직이고 오래 앉아 하루를 보내고 물은 적게 마시고 저녁에는 지친 몸으로 회복하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드는 하루. 이 하루가 하루로 끝나지 않고 며칠, 몇 달, 몇 년 반복되면 혈관은 그 흐름에 맞춰 조용히 변합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눈에 띄는 신호가 없으니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특별히 아픈 곳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던 분들이 검사 결과를 보고 놀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하루를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아주 평범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혈관에게는 쉬는 틈이 거의 없는 하루였을 뿐입니다. 혈관은 우리의 하루를 그대로 기억합니다. 하루가 편안하면 혈관도 여유를 갖고, 하루가 빡빡하면 혈관도 그 긴장을 그대로 안고 갑니다. 이제부터는 이 흐름을 바꾼 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활을 조금 바꾼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의외로 검사 수치가 아닙니다. 선생님, 아직 검사 결과는 그대로인데 몸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진료실에서 자주 듣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굳어 있는 느낌, 하루를 시작할 때 예전보다 조금 덜 무거운 느낌. 이 변화는 아주 미세해서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작은 변화가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혈관이 조금씩 여유를 되찾고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숫자보다 먼저 느낌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바뀌기 전에 몸의 감각이 먼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진료실에서 생활을 바꾼 분들을 지켜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큰 변화를 한 것이 아니라 하루 속에서 작은 선택을 조금씩 바꿨다는 점입니다. 오래 앉아있던 시간을 한 번 더 끊고, 물을 한 컵 더 마시고, 밤에 조금 일찍 쉬어주는 선택.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혈관의 부담을 서서히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겪은 분들은 대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이 말 속에는 후회보다는 안도감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차분히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혈관은 하루아침에 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문제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혈관 관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당장 생활에 지장이 없으니 우리는 같은 하루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혈관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행동들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시간, 급한 생활 리듬,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 밤에 회복하지 못하는 생활, 스트레스를 속으로 쌓아두는 태도. 이 모든 것이 하루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그 하루가 몇 년 동안 반복됩니다. 그래서 혈관의 나이도 조용히 앞당겨집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반대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일어나 몸을 움직이고 의식적으로 물을 한 컵 더 마시고 밤에는 조금 더 일찍 몸을 쉬게 해주는 선택. 이 작은 선택들이 혈관에게는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전부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지치기 쉽습니다. 대신 오늘의 반복에서 딱 한 가지만 조금 바꿔보세요. 혈관은 그 작은 변화에도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아직 증상이 없을 때, 아직 약이 필요 없을 때, 지금이 바로 혈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불안을 주기보다는 스스로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고 조금 더 편안한 방향으로 바꿔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사의 시선에서